임대사업 지식산업센터 수익률의 핵심. 이해할 수 없다면 소유할 수 없다 궤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지식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변환승. 먼저 제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96 에이스 테크노타워에 소재한 산업통상부자원부 허가번호 제2016-5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 기술 R&D 지도사 교육을 300만원 가까운 교육비를 투자하여 광주에서 KTX로 일주일에 2번씩 왕래하면서 이수하여 얻은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변환승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글이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오늘도 강남부저 따라잡기 재테크투자연구소에서는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임대 수익률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대업을 많은 분들이 투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 부동산 임대를 투자로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임대가가 어느 정도로 맞춰지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임대가 맞춰지면 좋은 물건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가를 책정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르면 많이 속을 수 있고 기만당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 대출이 개인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임대가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내보고 검증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손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5억 정도 하는 물건인데 임대가 얼마에 맞춰지느냐 물어 봤을 때 임대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자본 100%를 다 넣었을 때 그 임대료를 받았을 때 순수 수익률이 몇 % 나오느냐, 이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임대가를 상대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없어요. 10억짜리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가 맞춰져서 1년 동안 임대료가 들어오면 그 임대료는 실제로 내가 10억이 들어간 거에 대서서 몇 % 수익이 났느냐, 순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로 보자면 최근에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비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식산업센터 임대가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볼 때 10년 전과 지금과 굉장히 보합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제세 비용을 뺀 순수 수익률을 4%, 4.5%,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잡아볼게요. 요금 신문기사를 보면 2020년 6월 12일 한국경제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협은 3월에 0.75%였던 큰만족 실세예금 수신상품 금리를 6월 12일부터 0.40%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수신상품인 큰만족 실세예금 금리는 0.35%로 볼 때 임대 순수익률 5% 이상 되는 물건은 예금 금리보다 14배이며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14.4년으로 205년 걸리는 은행보다 원금이 2배 걸리는 시간을 191년을 앞당길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물건에 속합니다. 실제로 임대가 정리가 되었는데 5% 이상 물건이라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요. 4.5%면 그래도 충분히 양호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4% 정도 되면은 최근에 고평가된 분양가에 향후 물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투자해 볼 만한 이런 물건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전용률이 50%에 분양 평수가 100평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편 이상 100평이라고 잡겠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경기도 쪽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포함해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0만원까지 예상을 해볼게요. 분양 평수가 100평이기 때문에 600만원인데는 6억, 7억, 8억, 9억, 10억 그 다음에 15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6억의 연 4%라고 가정할 때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6억에 4%면 6, 4, 24, 연간 2,400만원을 12달로 나눠봤을 때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분양 평수가 100평이었잖아요. 그러면 평당 임대가는 2만 원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평당 600만 원짜리가 평당 임대료가 2만 원, 일대 순수 수익률은 4%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일대 10억짜리 상가가 10억에 대해서 연간 4% 수익률이면 연간 4천만 원이 나와서 12개월 월세로는 330만 원이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 달에 3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당 임대료는 3만 3천 원 되는 거지요. 최근에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는 거지요. 분양가가 1,000만 원인데 순수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온다. 1,000만 원 분양가인데 임대료를 월 330만 원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돈이 들어갔을 때 4%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평당 1,500만 원짜리도 요즘에 넣을 수 있잖아요. 1,500만 원 일대 4%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연 6천만 원이 나와요. 6천만 원이 되려면 한 달 월세가 500만 원이 돼야 합니다. 500만 원의 월세를 받으려면은 평당 임대료가 5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평당 5만 원이 되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서 평당 5만 원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서울 수서역 옆에 있는 송파구 문정동이 평당 임대가가 5만 원이 안 됩니다. 건대 입구 쪽 성수동도 평당 임대가가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영등포도 임대가가 5만 원이 안 됩니다. 강서 지역도 임대가가 평당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짜리 분양을 받으면 그 호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4%가 안 된다는 것이고 3%대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누가 어떠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월세를 이야기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수입 향상과 임대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분양가로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한다면 수익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정도면 답이 또 없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입형 부동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평가된 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1,5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을 때는 수익이 3%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만약에 순수 수익률을 4%로 잡고 임대가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80% 대출로 2.5%의 대출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1,500만 원 분양가 15억에 8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12억에 2.5% 금리를 적용했을 때 연간 3천만 원, 월 이자 비용이 25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짜리 순수 수익률 4%는 연 6천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에서 이자 비용 250만 원을 차감하면 월 순수 수익은 250만 원으로 실투자금 3억에 대한 10%월 250만 원이 됩니다. 평당 임대가는 2만 5천 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금융 레버리지, 지렛대 투자를 한다면 3% 후반 나오는 수익이 10%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나의 최소한 자본으로 타의 자본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대출 비율이 80% 올라갔지만 대출 대비 금리가 낮아져서 낮은 금리를 썼기 때문에 은행이 비쌀 때 이자와 지금의 낮은 금리가 갭수익으로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금리가 더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면 숫자가 확 바뀌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에서 분양가가 700만 원, 800만 원 하거든요. 800만 원대 분양가라고 쳐보면 수익률이 4%면 연 3,20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한 달에 267만 원이면 평당 월세는 2만 7천 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지간한 지역에서 대부분 나타날 수 있는 분양가는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수익률이 높지 않은 4% 수익률로 잡았을 때 평당 임대료가 2만 7천에서 8천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와야 한다면 3만 원은 나와야만 안정적인 수익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당 3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수입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0만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2만 원 초반이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면 굉장히 좋은 물건인 거죠. 어느 건물의 틈새에 따라서 임대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서 저평가되는 어떤 호실들 이런 것들을 초이스해서 골라내는 이런 능력. 그 다음 특화된 어떤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에서 늘 연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동산, 금융, 재테크, 원금 불리기, 특히 부동산 특수물건 경매로 세후 연수익률 35.6%로 10억 만들기 재테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 상담번호 010-9645-7080 감사합니다.